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나타나는 젊은이 안진걸입니다. 예, 오늘 안진걸의 으라차차에서는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뭐 한 10가게 중에 한 가게는 이동통신 판매점이나 대리점이잖아요. 근데 판매점과 대리점의 차이도 여러분 궁금해하실 텐데 그리고 왜 다 010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이분들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여러 가지 부당한 조치와 또 방통위의 또 부당한 조치 여러 가지 서러운 일이 있어갖고 얼마 전에 국회 앞에서 이동통신 판매인들과 대리점에 모여서 처음으로 데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또 이분들을 돕고 있는 전설적인 민주투사 허인혜 선생님도 오늘 저희랑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삼민투위원장이었던 허인혜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허인혜 선생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분들을 어쩌다 돕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4시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은수미 의원님과 2시간 특집 방송을 하는데 오늘 또 이동통신 판매인의 세계 이동통신 판매점 대리점의 세계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잠시 음악 듣고 또 우리 국민TV를 응원해주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폭력 당하나? 요즘 말도 없고 무슨 고민 있나? 올 시간 지났는데 어디지?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그냥 걸었어 노래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네요. 예,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방송을 기다리면서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참석하러 오신 안혜리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뭘 막 스마트폰으로 막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계셨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을들의 이야기를 전면적으로 들어주고 기존의 방송이 외면하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게 해주니 오시면서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혜리 선생님부터 국민TV 조합원을 전격 가입한 현재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회원이시면서 현재 KT 대리점 운영하고 계신 안혜리 선생님께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안혜리입니다. 왜 가입하셨어요? 일단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예. 많이 이렇게 홍보가 돼야지 더 많은 을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서 보려고 가입했습니다. 야, 오늘 시작 매우 부드럽죠. 여러분, 거기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도 박수 칠게요.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와. 예, 국민TV 조합원 오늘 또 한 명 더 늘어났습니다. 한 명이 아니겠죠. 날마다 수백 명씩 이렇게 늘어나서 결국 1988년도 한겨레 신문 만든 그 기세로 정말 우리 국민들의 방송 하나 제대로 만들어보자. 국민TV 방송 개국준비원장님을 노정면 앵커가 만났다는 소문이 바닥이 났던데 박 PD님 사실이죠?
네, 오케이. YTN의 간판 앵커였던 노종면 선생님이, 여러분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저 모자 네. 쓰였던 그분인데 네네. 좀 이따 끝나고 아. 우리 인사 한번 하자고요. 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분 지금 전설적인 민주투사 허인혜 선생님께서 막 도착하셨습니다. 일하시다 약간 늦으셨는데 도대체 이동통신판매인협회 예. 이야기를 하는데 허인혜가 왜 왔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지금 벌써부터 막 항의를 보내주시는데 예. 어떻게 된 것인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전설적인 사람은 아니고 이제 생활인 허인혜인데요. 저는 이제 예전에 학생운동하고 청년운동을 하다가 90년대 이동통신 사업을 제가 직접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제 동생에게 넘겨서 이제 예. 동생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어쨌거나 동생에게 제가 투자를 해주고 제가 이 사업과 연관된 관계인이 되어서 최근에 이동통신 소상인들이 모두 어려워졌어요. 예. 그래서 그 어려워진 것을 해결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고 여기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현재 대리점이나 판매점 하시는 건 아니죠? 네, 판매점. 아, 동생이 판매점 하고 계시고. 그럼 허인혜 선생님의 동생은 뭐라고 합니다. 예, 모회, 허삼수, 허화평 이런 사람들은 아니죠? 네, 그런 사람은 사람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평생 몰아내기 위해서 투쟁하신 네, 분이잖아요. 네, 예. 예, 핸드폰이 하나 울렸습니다. 예. 급하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그냥 을들은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또 일하러 가야 돼요. 좀, 이게 방송 오다가 중간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택배로. 하다가 택배하러 가야 된다고. 아,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다 우리 청취자들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먹고 자,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역시 안 해주세요.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아, 그럼요. 자, 오늘 그럼 이동통신 판매인협회에 박희정 대표님 참여해 주셨는데 회장님 인사말도 하시면서 우리 이동통신 판매인협회가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일단 청취자들이 감은 잡았어요. 아, 길거리에 우리 그 판매점 대리점들하고 감은 잡았는데 판매점과 대리점의 차이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쭉 여는 말씀 겸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의 박희정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동통신 판매인 협회 만든 지는 지난 6월 달에 설립발기인 대회를 거쳐서요.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동통신 뭐 매장이 골목골목 또 뭐 길거리 요소요소에 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판매점과 대리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별하시는 방법은 판매점은 통신사 3사의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판매점이라고 하고요. 대리점은 통신사 한 개의 간판만 매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대리점이라고 하고요.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계약 관계로 보면 대리점은 한 개 사업자,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해야만 하고요. 다른 통신사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전속이라고 하는데요. 전속 대리점이라고 속칭하는데 SK텔레콤, KT, LG U+가 저희 국내에 있는 이동통신 통신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 사업자랑 계약해서 한 개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매장을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매점은 이 세 개의 간판이 모두 붙어 있는 매장을 판매점이라고 하는데요. 판매점은 대리점의 물건을 상품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은 사업자, 통신사업자의 물건을 일개사의 거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간혹 헛갈리시는 수가 있는데요.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 업무까지 다 취급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요금을 수납을 한다든지 뭐 명의를 바꾼다든지 주소를 바꾼다든지 계좌번호를 바꾼다든지 하는 서비스 업무까지 다 취급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통신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이고요. 판매점은 서비스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만 하고 있는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점은 단말기 판매만 네, 하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개통은 안 되는 거네요. 개통은 대리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죠. 아, 할 수는 있는데 예. 가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가면 바로 연결해 주잖아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또 019 또 투지폰에 투지를 또 바꿨거든요. 끝까지 예. 투지폰을 지키고 있는데. 대단하시네. 바로 해주더라고요. 거기 이제, 그런 데는 대리점인 거. 바로 개통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판매점 가면, 예. 뭐, 좀 기다리세요. 그렇죠. 얼마나 예. 기다리죠? 뭐. 통상 한 30분 정도 그게 기다리게 되죠. 판매점이고. 예. 그리고 대리점. 그러니까 대리점 전속 대리점. 네. 통신 3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냥 판매만 하는 도매점 예.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근데 이게 대리점 말고 예. 또 우리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대리점에 가면 안 되고 뭐 거기는 어디를 가라 그러는 게 있거든요. 네. 중점 대리점인지 뭐 거점 서비스 센터인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뭔가요? 뭐 좀 복잡한 거 물어보면 여기서는 처리가 안 되니까 어디를 가라. 예를 들어서 통화 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요. 예. 통화 내역 조회를 알고 싶은데 대리점에서는 통화 내역을 열람을 할 수가 없고요. 예. 통신사에 가야 열람이 됩니다. 네. 근데 통신사는 통신사가 서비스 직영하는 그 매장이 서비스 센터라고 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매장이 따로 별도로 있어요. 그 대리점에서는 그런 고객들, 그런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을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대리점에서는 일반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뭐 요금을 받는다든지, 각종 명의를 바꾼다든지, 또는 뭐 주소를 바꾼다든지, 청구 계좌를 바꾼다든지, 무슨 서비스 카드, 무슨 머니 카드, 무슨 카드, 이런 거를 발급한다든지, 그런 단순한 서비스가 됐고요. 지원을 하고요. 좀 깊이 있는, 정보에 관련된, 개인정보가 좀 깊이 들어가는 것들은 통신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프라자, 이런 데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동통신 3사가 다 있는 건 판매점, 네. 일종의 도매점 형태.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것은 상호 하나 있는 건 전속 대리점. 네. 그 다음에 깊숙한 서비스, 통화 내역 조회 등 깊숙한 서비스를 받으러 가려면 대리점에서도 안 되는 일종의 통신사들의 지점 같은데. 그래서 어디 뭐 종로에는 어디에 있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전국에 우리 거기까지 포함해가지고 판매점 대리점이 전국에 제가 듣기로 한 10만 개 된다고 들었는데 우리 이동통신 판매협회 성명서에는 한 5만여 명으로 되어 있네요. 네. 지금 한 4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대리점 숫자는 약 3,800개 정도 되고요. 3사 합쳐서요. 3사 합쳐서 3,800 정도가 되고요. 판매점은 워낙 많은데 사실 정확한 집계는 아직까지 정부도 모르고 저희도 사실은 판매점이 훨씬 많네요. 대리점보다. 예. 한 3만 개 정도에서 4만 개, 3만 5천에서 4만 개 정도. 그리고 우리 이동통신 판매협회는 바로 그런 판매인들, 대리점들하고 판매점 하신 분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지금 닥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국회 앞에서 1인 시도하셨고 얼마 전에 집회도 하셨었죠. 11월 1일 날 제가 갔는데 끝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쫓기듯이 살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친절하게 우리 이 을아차차 방송은 을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 을들의 열받은 이야기도 하지만 그 을들의 직종에 대해서 재밌게 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시간이다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설적인 민주투사 허인혜 선생님 오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동통신 판매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평소에 불만이 있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동통신 판매인협회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이종천 선생님 오셨는데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고 사실상 일을 다 하시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이사님이잖아요. 밥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전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간사로 이제 골목상권을 대변하는 이종천 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물 먹다가. 네네. 살에 갈렸습니다. 워낙 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긴장을 많이 갖고 물을 자주 마시거든요. 물 넘어가는 소리 가끔 들으시다 용서해 주시고요. 자, 또 한 분, 우리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조직팀장 임세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조직팀장 맡고 있는 임세호입니다. 임세호 선생님은 이제 판매점이나 대리점을 직접 하셨던 건 아니고, 저는 직원으로 좀 근무를 했습니다. 2002년부터 했으니까 중간에 이제 제가 안 했던
시기 좀 빼고 예. 대략 한 7,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 일까지? 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지금 이제 이동통신 판매협회 상근 하시는 일꾼이신 거죠? 예, 뭐 상근이죠. 아, 그렇군요. 예. 원래 조직이 커지는 과정에서 늘 상근자가 필요한 법입니다. 예, 뭐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스튜디오가 꽉 찼잖아요. 벌써 박성재 PD님 빼고 6명이 있는데 이 사진이 올라갔어요. 한번 보세요. 허인혜 선배님도 보세요. 예, 회장님 보십시오. 사진 멋있죠. 예. PD님 올려. 여러분 여기 저 얼굴을 모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 가운데 안경 쓰신 분이 우리 임세호 팀장님이고요. 댓글에 보면 그렇습니다. 댓글에. 예. 그 다음에 제가 가운데 있고 허인혜 선배님 옆에 계시네요. 예.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회장님. 예. 도대체, 열심히 보통 앞에서 정말 판촉하느라 정신없잖아요. 판매점 대리점 가보면. 그렇죠. 예. 전국에서 제일 싸다. 단말기 개통 영원, 심지어는 돈 들여요. 막 이런 데도 있고 막. 자전거를 막 앞에 갖다 놓은 거 보니까 자전거를 막 상품으로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같은데 그분들이 갑자기 몇백 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갔단 말이죠. 11월 1일 날. 예. 그 핵심적인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예. 저희는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이렇게 사는데요. 사실은 저희끼리 경쟁을 했었어요. 예. 조그마한 상인들끼리 경쟁을 했는데 갑자기 10월 초에 예. 재벌 유통들이 들어와서 저희보다 한 4, 50만 원씩 싸게 판매를 하니까 알다시피 L 하이 이런 마트 이런 데서 86만 원짜리를 17만에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보통 한 40개 정도의 저희 그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있는데요. 예. 다 손님들이 없어요. 저희보다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싸게 팔다 보니까 초토화됐죠. 전멸했습니다. 전멸.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그럼 여기서 5만여 명, 최소 5만 개 안팎의 판매점 대리점들이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우리끼리 경쟁이 바빴는데 갑자기 삼성이 디지털 프라자, LG가 배트샵, 하이마트가 롯데가 인수해서 롯데 하이마트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신세계가 이마트, 전자랜드가 전자랜드, 홈플러스 이렇게 갑자기 여기가 판매점이 뛰어든 거죠. 지금 여기가 대리점 역할도 하죠. 개통도 하던데요. 그렇죠. 사업자하고 직거래를 하죠. 예. 통신사하고. 그러면서 일단은 흔히 말하는 우리 재벌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세상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 시장까지 지금 다 들어와 버려. 장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흔히들 우리가 이제 방통위의 그 보조금 규제, 법상으로는 사용자 차별로, 이용자 차별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보조금을 달리 줘서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27만 원을 상한수로 차별입 줘라는 건데 이 대기업 계열들은 지금 보조금 그보다 더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문제죠. 판매점하고 대리점 족치면서 여기는 냅두는 건가요? 방통위가? 보조금 규제는 법이 아닙니다. 네. 보조금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확정된 것이고요. 예. 그 대상자는 27만 원이라는 그 금액의 대상은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을 대상은 사업자가 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마트는 디지털 프라자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약자다 보니까 그 조사 나오면 장부나 관련 서류 다 가져가거든요. 예. 압수수색 영장 없이. 저희는 착하니까 상인들이 한번 달라 그러면 다 줍니다. 공무원들이 달라 그러면 다 주는데. 예. 대기업들은 압수수색 하면은 안 줘요. 자기들하고 법하고는 상관이 없다. 니네가 뭔데 장부를 달라 그러냐? 조사에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착한 상인들은 착해서 장부 다 주고 여기는 강해서 안 주고 그리고 또 사업자가 저희가 20년 동안 키워온 시장이거든요. 예. 상인들이 20년 동안 키워온 시장을 사실은 이제 버린 거예요.
그 대기업 양판점 재벌들한테 예. 그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그 버려서 저희가 뭐 다 생계 지장이 있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동통신 3사가 기존의 판매점이나 대리점에게만 유통을 하면 되는데 네. 그걸 버리고 네. 죽든 말든 네. 삼성, LG, 롯데, 신세계, 전자등, 홈플러스가 하는 대로 유통을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예, 예. 그러면서 우리는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고 예, 예. 거기서 보조금 이쪽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기대죠. 보조금 이쪽은 보조금 규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 어쨌든 불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 단속도 안 되고. 단속도 안 되고. 그래서 국회 앞에 데모를 하러 갔다. 예, 예. 자, 허인호 선생님. 네. 그 굉장히 예전에는 이제 사회민주화 투사했지만 네. 지금은 경제민주화, 협동조합, 네. 사회적기업을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일단은 경제민주화 캠페인하는 저희로서는 네. 바로 이제 우리 동팀 판매협회랑 손잡고 재벌 대기업이 시장에 손을 떼라. 네. 그다음에 보조금 규제. 우리도 소비자들한테 사실 더 저렴하게 단말기를 주고 싶잖아요. 네. 근데 저쪽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네. 어인혜 선배님이 지켜보다 못해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 이야기 조금 쉽게 한번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들한테 목소리도 들려주시고요. 일단은 이제 대기업 유통권이 소위 이제 판매력과 매장을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이동통신 3사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는데 이 바잉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네, 바잉 파워. 예.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우리가 팔아줄 테니 우리한테는 보조금을 더 줘라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이 돼요. 그 내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도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지만 우리는 안기부 아니요 도청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볼 때 분명히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금을 3사로부터 이제 SK텔레콤, 예. LG텔레콤, KT로부터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이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상인들한테는 이 방통위에서 단속을 나와서 이리저리 조사를 마구 해대는데 이제 대기업들한테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들이대지 못하니까 예. 이제 조사가 안 되는 거죠. 예. 불법은 분명히 저지르는데 조사는 못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뭐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불법 행위가 있으면 이제 이동통신 3사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될 텐데 문제는 그런 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거라는 거죠. 예.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방통위에서도 벌과금을 매기는 거나 규제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대개 또 우리나라 관행이 이 재벌들에 대해서 벌과금이 여러 차례 많이 매겨집니다. 공정위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형태로 벌금들이 매겨지는데 대개 초기에 그 매겨지는 벌금의 결과와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시행하는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뭐 대략은 절반 이하 뭐 한 10분의 1 이하의 벌과금 정도로 내부 조정들을 한 1년여에 걸쳐서 또는 뭐 또 수년에 걸쳐서 노비에 의해서 이제 벌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초기에는 뭐랄까요. 하여튼 태산명동처럼 마치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로 항상 끝난다라는 거죠. 태산명동 서일필이라 맞죠. 거기서 나온 말이네요. 네. 태산이 울고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지 한 말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이 벌과금을 매기고 조사하는 또 주체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문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이 또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정무적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여야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정무적 구성을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치바람을 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꼭 이동통신 규제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의 공정보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도 항상 드러나지만 방통위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엄정한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통위에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네. 결국은 방통위 자체가 통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특히 통신시장은 정보통신시장은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정무적 구성으로 이루어진 방통위가 이 규제를 하고 규제의 내용을 실효성을 담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등장되어진 게 재벌에게는 손도 못 대고 이동통신 소상인들만 압박하는 결과가 지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재벌 유통이 소상인 시장에 뛰어든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 이동통신 3사와 이 재벌 유통의 불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단속하지 못하는 방통위의 그 무능력도 문제고 세 번째는 방통위 구조 자체가 무능력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더더욱 문제고 이것들이 해결돼야 되고 이것이 이제 법으로 이동통신 소상인의 적합 시장으로 이것이 지정되어야 되고 또 이동통신 서비스 3사도 재벌 유통에게 특혜적 물건 공급을 중단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방통위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방통위가 강력하게 그것을 따지고 들고 막아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방통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한 제3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뭐 미창부가 중요하다고 하니 뭐 미창부에 그런 권한을 넘기든지 시장에 대해서 대응도 할 능력도 없고 사실상 할 의지도 없는 형태로 질질 끌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고 방통위의 문제점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와, 우리 전설적 민주투사 허인혜 선생님께서 어느덧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 아니라 경제 민주화의 전문가가 되어가시네요.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 이종청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배포한 자료에 하면, 올해, 저는 이제 투지폰이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LTE폰에 민감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10월 첫 주부터 뭐 이 대기업 계열 판매점들이 막 대대적인 폭탄 세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손님을 엄청 끌고 간 것도 억울한데, 겨우 우리가 이제 판매하고 했던 분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사기꾼이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그 사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대충 감은 잡히는데 왜 그랬는지. 먼저 허은혜 장군님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골목 상권들이 원하는 건 이제 공정한 유통 구조, 건전한 유통 구조를 이제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과정 중에서 그 10월 6일 그 대형 유통망, 그 재벌 유통망에 이제 공정하지 않은 편파적 어떻게 보면 갭이 엄청나게 나는 그 보조금들의 살포가 됐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소비자분들도 많이 청취하고 계시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그 저희들도 싸게 팔고 싶습니다. 골목 상권도. 근데 골목 상권의 원가가 뭐 한 45만 원이라 그러면 그 이번에 이제 대형 유통 하이마트나 이제 리빙 프라자에서는 17만 원 그 이하로도 이제 그 갤럭시 S4가 이제 소비자 판매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그 순수 원가 대비 30만 원 이상의 갭이 나니까 저희들도 싸게 드리고 싶지만 골목 상권 비싼 사람으로 이제 비춰진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골목 상권에서 많이 이제 그 청취자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셨겠지만 그분들은 정말 단골 손님들한테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그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그 마진을 가지고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신데 그 다음날 그 뭐 검색에서 보셨지만 뭐 1위에 거의 뭐 하이마트가 거의 노이즈 마케팅 수준으로 엄청나게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10월달에 하이마트 가면 뭐 핸드폰이 거의 공짜입니다. 그 기사를 이제 보신 그 소비자들은 이제 매장에 와서 해도 너무한다. 현실적인 이제 저희 잘못되어 있는 이 유통구조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분들은 뭐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소진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골목 상권들은 지금 이동통신 유통구조로 인해서 피해자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동안 언론에서 비춰졌던 그런 뭐 호갱을 만들고 이러는데 일조한 부분이 뭐 어느 정도는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판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 많다. 이 말을 좀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회사에서 이동 3사 준 보조금을 주고 팔았을 뿐인데 그렇죠. 저쪽에서 갑자기 막 폭탄 세일, 막 불법으로 보조금을 살포하면서 되게 싸게 파니까 그걸 알고 오신 이제 소비자 시민들이 와가지고 나를 호갱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들 사기꾼이야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동통신 유통이 한 20여 년 이루어지면서 그런 집단적인 집회나 이런 걸 기획한 적도 없고 그렇게 모여질 수 없는 사실 네. 저희 구조인데 네.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그날 참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아까 장모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촉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현재 법안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저희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법안으로 수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수정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착화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아예 시장에서 그 재벌 대기업 철수하게 만들게 하는 거하고 그래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성명서에 요구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재벌 대기업이 기존의 중소상공인들이 잘하던 거에선 손을 떼라 이런 거니까 이해를 하실 것 같고 보조금은 좀 이제 민감한데 그럼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쪽을 주만큼 우리도 동네에도 줘라 주게 해라. 그러면 우리 동네도 살지 않냐 우리도 동네 갈 거고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보조금을 상한을 둬서 27만 원 이상 주지 마라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게 소비자 입장을 위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소비자가 진짜 비싸게 사기를 원하는 건지 예. 아니면 보조금을 27만 원 예를 들어서 27만 원 이상 쓰지 마라라는 게 아니라 27만 원 이상을 써야 된다. 그게 소비자를 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소비자들은 보조금이 많아서 단말기가 너무 비싸니까 뭐 폭리가 있든 없든 거품이 있든 없든 그건 나중에 분석해보고 100만 원 안팎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예. 그죠? 그다음에 어디 갔더니 공짜고 어디 갔더니 예를 들어서 60만 원인데 60만 원에 판 거는 보조금 27만 원을 지켜서 60만 원이고요. 예. 공짜로 판 데는 보조금 27만 원을 어겨서 공짜로 팔았어요. 예. 소비자들은 공짜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공짜로 판 게 잘못됐대요. 그 처벌을 해요. 예. 그럼 거꾸로 하면 진짜 소비자를 위한다면 다 공짜로 팔아요. 60만 원에 판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정책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 60만 원에 판 것은 정상이고 공짜로 판 것은 비정상이고 규제의 대상이고 그게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건지 한번 제가 거꾸로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조금이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인데 보조금을 제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와 봤어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정부나 공공단체가 의해서 지원되는 재원의 하나인데 그 대상은 천재지변, 국가재난 등 국민의 생활에 절대적인 피해가 올 경우에 대가성 없는 지원 정책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휴대폰 사는데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썼는지도 제가 모르겠고요. 그것도 뭐 그 전개통신사업법 방통위 심의 의결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상한선 안건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보조금 용어 자체가 그럼 뭐 이동통신 사용하는 소비자 5,400만 명이 전부 뭐 재난을 당한 사람들인지 그것도 의아스럽고요. 통신비 재난을 당하긴 당했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보조금 규제의 문제점은 사실은 저는 이제 소비자 단체들이 좀 더 신랄하게 나서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판매 정책에 의해서 가는데요.
판매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통신사나 제조사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공급자가. 예. 한 달에 보통 뭐 100여 회 정도가 내려옵니다. 계속 정책이라는 게 내려온다는 거죠. 뭘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어떤 요금에 뭘 결합을 하면, 무슨, 어떤, X 모델에 뭘 결합을 하면은 20만원에 요금을 결합하면 20만원에 팔아라. 그게 이틀 후에는 80만원에 팔아라. 그럼 20만원 주고 사는 고객도 있고, 80만원 주는 고객도 있는데요. 예. 20만원 준 고객은 크레임을 안 걸죠. 싸게 샀으니까. 예. 그 다음에 80만원에 구매하신 고객은 재방문을 하죠. 크레임 하러. 아, 나는 그러시나요? 왜 80만원 박으셨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합리적인 고객을 그 60만원의 갭을 판매 정책에 의해서 발생되는 갭이라고 설명을 아무리 충실히 해줘도 어느 누가 그 60만원의 갭을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이해 못해요. 네. 그 갭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 2만 원, 3, 4만 원 정도 차이라면 정책이 그래서 물건이 지금 없어서 비싸졌구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그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60만 원 차이가 났는데 그것을 설명을 했더니 장난하냐? 나를 바보로 보냐?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사기꾼 소리 듣거든요. 그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내려와요, 정책이. 왜 그렇게 내려오겠어요? 보조금 규제를, 사각지대를 찾아서, 밤, 오후, 공무원들 퇴근하는 6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팔래요. 몇 대 이상. 그러고선 보조금을 갑자기 7, 80만원 씁니다. 그러다가 아침 되면 없어져요? 그럼 오전에 산 사람하고 저녁에 산 사람 당연히 가격이 틀리죠. 예. 그걸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온갖 그런 이동통행 3사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건데, 우리 실제로 저 흑석동 중앙대병원 앞에서 KT 대리점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혜리 선생님. 네. 실제로 그런 소비자들의 거친 항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또 요즘 고객들은 저희보다도 정보가 빠르잖아요. 네, 정보가 빠르셔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14일 이전에 해지가 가능하잖아요. 예. 해지해달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거 바로 해지하겠다. 네. 할마트 갔더니 거의 공짜 수준인데 그렇죠. 여기서 몇십만 원 받았냐 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단말기를 어디다 반품을 할 수가 없어요. 반품도 안 받아줘. 본사는 또 본사대로 그렇죠. 반품 안 받아주는. 예. 그게 이상이 없는 단말기라고 예. 또 그거 반품하려면 굉장히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중간에 끼어서.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허인여 선배님. 네. 결국 그렇다면 이 보조금이 이렇게 들쭉날쭉한 것만 봐도 네. 첫 번째 단말기의 가격이 네. 뭔가 사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사기가 있죠. 그러니까 단말기를 사실은 싸게 공급해도 되는데 비싸게 공급한 다음에 하고 있죠. 그렇게 비싸게.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유인하는 거잖아요. 유인을 하고 사람들을. 있죠. 네. 근데 유인을 하는데 중소상공인들은 덜 유인하게 만들고 재벌 대기업들은 많이 유인하게 만들게 해도 차별적으로 이런 굉장히 2중 3중의 사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떻게 이거 깨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제조원가를 공개를 해야. 잠깐만, 선배님 여기서 하나만 우리 짚어야 될 게 해외에서는 50만 원을 파는데 한국에서는 100만 원을 팔더라고요. 2배 가까이 비싸게 팔더라고요. 이건 확실히 이번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거의 최소한 하여튼 40~50%는 비싸게 팔죠. 왜 그러는 거죠? 소비자가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오래전에 경제 이론 배웠지만 이제 덤핑이죠, 이것은. 예. 국내 소비자에게 제조원가의 많은 부분을 떠넘기고 해외 소비자들에게 싸게 공급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킨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덤핑 경제 이론인데 실제로 물가가 제일 전 세계에서 비싸다고 하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삼성 갤럭시 S4가 60만 원대 소비자가가 붙여서 팔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그런 보조금이 없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보조금이 있습니까? 소비자가가 60만 원대면 보조금 30~40만 원 지원해주고 또 거기도 할부든 뭐든 이런 등등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싸게 거의 공짜로 사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보다 한 3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게 소비자가가 책정돼 있고 보조금은 비슷하게 줍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할부로 잘라서 주면서 이제
그 공짜폰이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본질적으로 그렇게 한 3, 40만 원 차이가 나게 되면 그게 할부로 나눠낸다라도 뭐 2년이든 3년이든 하게 되면 월 10,000원 이상의 그 소비자 가계 부담이 늘게 되고 가족이 4명이 쓴다 그러면 월 4만 원의 가계 지출이 추가로 되는 거죠. 네.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샘플 제품들을 스마트폰하고 투지폰 등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가격대가 2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더라고요. 물론 짝퉁이고 많은 문제가 있는 제품이라고 추측은 되지만 어쨌거나 기능은 작동이 되는 투지폰과 스마트폰인데 한국의 가격이 10분의 1 가격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제품의 가격에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10배 비싸게 팔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과정에서 어쨌거나 그 유통을 그동안 담당해왔던 이제 소상인들을 그 제조 3사와 이동통신 3사가 소위 다양한 정책으로 이제 춤을 추게 뭐 정신없이 한 달에 100여 건의 그 시간대별 정책에 따라서 막 정신없이 춤을 춰왔는데 우리 판매점 대리점도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더 정신이 없고 그러면 그렇죠. 소비자들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솔직히 이 시장은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조 원가에서 그렇게 비싸다라는 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동통신 3사가 이제 연 매출이 20조가 넘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돈을 이제 마케팅 비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도 영업이익이 한 5조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파라는 것은 이제 국가재산, 쉽게 말하면 국민재산인데 국가재산, 국민재산을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이제 왕창 받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동통신의 그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지국도 세워야 되고 거기 교환기도 들어가야 되고 많은 그 소위 인프라 구축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제 대기업들이 선투자를 그런 인프라를 투자하고 그 투자한 비용을 뽑는다라는 의미에서 요금이 비싼 것을 정부가 허용을 했을 수도 있으나 이제는 기지국 다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교환기도 다 있고 뭐 서비스를 좀 더 추가를 한다 할지라도 뭐 거기에 키트 하나 정도만 더 꽂으면 되는 거죠. 즉 인프라 구축 비용이 무지하게 싸져 있는데 요금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새로운 서비스라고 그래서 요금을 훨씬 더 몇 천원씩 더 다들 두세 배씩 올랐죠. 스마트폰, LTE폰 시대를 거치면서. 과거에도 그렇게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SK텔레콤, KT 다 천문학적 수익을 냈는데 이제는 인프라 투자가 훨씬 적어졌는데도 여전히 요금은 그대로인 거죠. 이 속에서 이제 결국 그 밑에 아주 하잘것없이 을로 보이는 이 소상인들과 국민들은 그야말로 제조 회사와 이동통신 서비스 3사의 봉이 되고 완전히 놀이객감이 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금은 단말기 가격을 폭등시켜서 폭리차 이렇게 거품을 준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척해서 끌어들여가지고 사기를 친 다음에 사실 그 보조금을 받으려면 다 장기 약정, 고액 약정, 고액 약정하고 장기 약정하죠. 이정 총무님 실제로 실무적으로도 이정천 총무님, 아니 죄송합니다. 이정천 아니에요. 실무적으로도 실제 판매자를 드리면 개통할 때 보조금이 그런 기능을 하지요. 그 장기 약정, 그 다음에 그 정액요금제, 예를 들면 스마트폰은 5사 요금제 이상, LTE도 6위 이상에 하는 경우만 그렇게 약정을 하지 않나요? 오늘 현재 정책은 뭐 요금제에 따른 정책들에 대해서 뭐 수수료의 갭이 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뭐 10몇만 원씩 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수수료만 우리 대리점이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고액 요금제를 할수록 많이 오는 거니까 제가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 오늘 현재의 정책은 이제 고알프 요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싼 요금제를 저희가 권유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판매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좀 전에 그 위원장님 그 말씀하셨던 질문들 내용들이 그 개인에 관련돼서는 누구는 0원에 사고 누구는 60만 원에 사야 되는 구조고 또 어떤 기간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 누구는 또 뭐
제일 최저가가 빵원이었던 게 20만 원이 되는 수준이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소비자분들이 착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유통망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정책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고할부를 유도해야 되고 특정 부가 서비스를 권유해야 되고 이러는 것 자체도 오늘 현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가계 비용을 증대시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수익 구조하고는 사실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뭐가 소비자들한테 더 이로운 거냐 했을 때 그 빵원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객은 전체 포션의 5% 수준이다. 예. 그리고 제일 출고가가 60만 원짜리라고 했을 때 정말 60만 원에 다 살 수 있는 고객은 좀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이 가격 비교를 정확하게 안 하셨을 때 발생되는 상황인데 피해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러면 지금 그 현재 이용자 차별이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층에 있는 분들을 그의 기준에 맞추면 일정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예. 그게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게 그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의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 올 현재 거품으로 보조금으로 덮여져 가지고 거품이 돼버린 제조사의 출고가는 어느 정도는 떨어져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요. 예. 그리고 고객에게 가는 실질적으로 고객들에 가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최소한 사람에 따라서 요금에 따라서 연령대에 따라서 그리고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지금처럼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의 갭은 없어져야 되는 게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질 좋은 단말기를 그렇죠. 정상적인 가격 또는 가격 좀 저렴한 가격에 동일 거잖아요. 동일 단말기를 기준으로 그리고 유통망은 또 재고의 부담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소진할 수 있는 또 나름대로의 터널도 좀 열어주시고 예. 그러면 고객한테는 더 큰 서비스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네티즌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냥 질문인데 핸드폰을 할부해서 요금에 포함해서 나오잖아요. 네. 근데 할부 이자가 붙지 않나요? 이자가 붙지 않아요. 네, 이자 받습니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액 장기 요금하고 또 할부는 할부대로 내고 이자도 붙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질문 주셨는데 왜 신규 그냥 단말기만 교체하러 갔는데 신규 가입을 강요하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제 네, 제가 잠깐 답변드리면 이런 부분인 거죠. 지금 통신사의 경쟁은 천인이라 그래가지고 가입자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왔을 때 고객한테 저렴하게 권해드리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번호 이동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동일 단말기 기준 저렴하게 권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장기 고객이라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청취자분들 중에 엄청난 혜택을 지금까지 받고 계신 분들 사실 안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결합이라는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천인을 막고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 한통신사를 꾸준히 오랫동안 쓰시는 게 더 좋은 패턴으로 이제 변하는 게 가계통신 절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번호 이동은 전속 대리점에서는 안 하죠, 안혜리 선생님. 판매점에서 주로 아니죠. 아니요, 전속 대리점에서 하죠. 전속 대리점에서도 그럼요. 우리 통신사로 오면 네. 엄청 더 할인해 주겠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저기 통신사로부터 정책이 그렇게 내려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로 뭐 신규를 싸게 팔고 뭐 번호동을 싸게 팔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 항상 정책이나 단말기는 통신사에서 뿌려주거든요. 그럼 통신사에서 정책을 그렇게 주니까 우린 그렇게밖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 이동하면 엄청 싸게 하는 정책을 보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번호 이동 뭐 즉시 개통 뭐 엄청 대박 할인 막 이런 게 그렇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밖에 보면 그 선생님들께서 네네. 그런 일이 그렇게 붙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혼탁하고 무겁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소비자들이 뭔가 어쩌니 호갱이 되어 있는 보조금 주는 척하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단말기 폭리고
했더니 그리고 보조금 받았다고 좋지만 할부에 다 들어있고 이자부터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액요금 정액요금 장기 가입이기 때문에 예전에 표준요금 기준으로 11,000원에서 뭐 한 3만 원 얼마였던 게 요즘 집집마다 1인당 통신비가 뭐 10만 원, 12만 원. 엄청나요. 애들이 서너시면 뭐 40만 원, 50만 원까지 막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가 통신비 부담, 가계 지출 1위 국가. 평균 15만 원 쓴다고 통계청에도 나와 있고 작년 기준으로. 엄청 늘어난 건데 2부에서는 그럼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이야기를 해보고 특히 이제 우리 이동통신판매인협회의 어떤 요구사항, 투쟁 방향 이런 것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노래도 듣고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좀 이따 또 어디 가지 말고 계속 들어주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랑 광고 잘 들으셨어요? 부산 지역 조합원들도 한마당을 하고, 또 대구 지역도 11월 23일 날 한마당을 하네요. 예, 이 작가 문희정 선생님 직접 내려가신답니다. 좋네요.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노래가 뭐냐고 깊고 푸른밤님께서 물어봤는데, 저도 알아요. 그 노래는요. 아면입니다. 아면. 근데 가수가 관우라는 분이에요. 가수는 저는 몰랐네요. 정말 이상하네요. 예, 가수도 모르고 그 노래만 알았다니 하는 노래방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불러가지고 요즘 저희들이 필 꽂힌 노래는 지드래곤의 오늘 밤은 삐딱하게 너무 좋던데요. 그 노래 뭔가 삐딱하게 하고 박근혜를 확 어떻게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맨날 하거든요. 뭐 꼭 타도나 규탄까지나 타도나 뭐 퇴진까지는 아니어도 제발 좀 민주주의와 민생 좀 허인호 선배님. 네. 선배님 앞이니까 제가 더더욱이나 뭐 흥분되는 것 같아요. 진격의 진걸로. 네. 여기 아이디 진격의 진걸님이 네. SBS 8시 뉴스에 KT 이석재 고발하는 거, 제가 고발한 걸 봤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대리점 을들도 꼭 해결해 주시길. 네. 근데 궁금한 걸 실어주셔요. 박기정 대표님. 네. 아이폰 OS 살려고 판매점 강남역 네. 지하철 안에 사러 갔는데 요즘 아이폰 안 쓰는 분이라면 삼성폰만 추천해줘요. 네. 한 군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왜 그런가요? 진짜 판매자분 설명이 맞을까요? 전 으라차차 애청자라 삼성 제품보단 아이폰이 좋은데 그래서 아이폰 4S 아직 쓰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5S만 강요를 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이종찬 간사가 더 잘 리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우리 현재에서 예, 현재 판매점을 하고 계시는 이종찬 간사님.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인이 원하신 거 구매하십시오. 이제 판매자는 그 매장 운영을 한다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아이폰은 스스로가 작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하게 그렇죠. 말씀드리면 본인이 예. 원하시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으라차차 방송의 미덕이라는 게 때로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가끔은 뭐 나쁜 짓도 하고 남을 속이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만큼 우리가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니까 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수수료 차이가 있군요. 확실히. 그러니까 삼성폰을 팔면 뭐 예를 들면 통화료에 우리가 보통 수수료 통화료에 몇 프로 정도? 뭐 적경 5%에서 이제 7% 뭐 프로모션 걸리면 조금씩 더 나오고 이렇게 예.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판매점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대리점들의 수익 구조고 예. 뭐 경제도 어려운데 많으면 국내산 구입하시면 감사하겠고. 아니요 그런 그리고 이유는 뭐 없는 이유가 뭐 있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아이폰을 구매하시겠다 그러면 뭐 그런 본인이 원하시는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자, 진격의 진걸님 맞습니다. 그게. 근데 수수료 차이는 아무튼 아이폰이 통화료. 네, 할인은 덜 받으실 겁니다. 덜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아이폰 개통했을 때는 어쨌든 수수료가 좀 덜 나오고.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런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오는 정책금이 작으니까 할인을 적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때 잠깐 끼어들면. 네, 우리 여인의 선배님.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통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걸 보면 이제 전 세계 자본주의가 300년의 역사에서 지금은 자본주의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본주의가 포화 상태로 일어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독점이 계속 강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시장의 독점 기업은 이제 아이폰하고 삼성이 세계적인 독점 기업이 되는 거죠.
이들은 기술 특허라든지 또는 유통망이라든지 원가 구매 원가라든지 많은 부분에서 독점력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시장의 독점력에 의한 독점 가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든 삼성이든 요즘에 최신 폰들이 다 제조 원가들은 10만 원 안팎입니다. 제조 원가는. 근데 아이폰도 그렇고 삼성 휴대폰도 그렇고 시장에서 팔리는 소비자 가격은 90만 원, 100만 원대에 팔리잖아요. 그걸 강요를 해도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과 아이폰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그 유통 이제 SK텔레콤이나 KT, LG텔레콤도 사실은 그 제조회사에 비하면 유통망에 불과하고 물건을 일부 받아 쓰는 입장이니까 제조회사들 아이폰하고 이제 삼성에서 요구하는 가격과 판매 정책을 SKT도 쉽게 말하면 이제 삼성과 SKT의 관계를 놓고 보면 거기도 이제 삼성이 갑이고 SKT가 을인 거예요. 물건을 팔아주는데도. 실제로 제가 그 임원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들이 느끼는 굴욕감은 말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하간에 이런 독점 시장 체제를 막아내는 게 공정 시장을 지향하는 건데 지금은 삼성과 애플의 이 독점 시장이 자본시장 포화와 관련해서 너무 심대해졌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공 부분에서 사실은 이 공정거래를 조장을 해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해외 수입품들도 도와줘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국민적 동의하에 국내 이 중소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중소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지금 다 망했어요. 지금 뭐 심지어 펜텍마저도 그 삼성에 비해서 훨씬 저임금을 가지고 그 젊은이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펜텍 큐리텔? 그렇죠. 거기가 펜텍. 국산인가요? 국산이죠. 거기도. 그분들 저도 거기 임원 한 분 아는데 네.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삼성의 독점 유통망 또는 그에 대한 유통망에 대한 여러 가지 강요 이런 것들을 국가기관에서 적절하게 시장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절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정부는 그것을 손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정책이 좀 국내 시장에 강하게 미치다 보니까 아이폰은 이제 한치 건너 두치라고 미국에서 영향력이 오고 한국에서는 당장 삼성의 영향력이 오니까 판매점들에게 약간의 미끼를 더 줘서 삼성폰을 많이 팔게 하려고 하는 시장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이것은 이 자본주의의 포화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막간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래 선배님. 그 우리 생활때니 떠올랐어요. VK라고도 우리 국내 핸드폰 제조사 있었죠. 네, 바이어블 코리아라고. 망했나요? 네. 망했죠. 거기가 이철상 선배님이라고 이철상. 우리 91년도에 전대협 의장을 했던. 그 의장은 아니었고 서울대 총학생회의 전대협 뭐 아무튼 간부였거든요. 선배님 제가 뭐 거리에서 맨날 봤는데. 저도 아주 절친한 후배인데. 그러니까 망해가는 꼴을 봤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 뜻 있는 분들이 뛰어들었는데 중소기업이 결국 망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펜텍도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그럼 현재 우리가 제조 이동통신 3사도 통신 3사의 지금 독과점 시장이잖아요. 사실상. 맞습니다. 제조도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펜텍하고 우리나라 제조도 3사만 있죠. 간사님. 네, 오늘 현재는 3강 체제였는데 이제 2강 체제의 입장으로 돌아가면 삼성, LG, 펜텍에서 펜텍이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도 이제 선택권이 줄어들죠. 삼성하고 LG만 지금 남는 저희 유통하고 있는 사람들도 나름 선택권이 판매를 권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뭐 모델의 다양성에서 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려스러운 건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 펜텍의 그 오늘 현재 노출되지 않은 그 무한한 나름대로의 지적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력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어떤 지원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조 3사, 통신 3사만 남아 있는데 우리 아까 지금 청취자 탕구님께서 3개월 의무 사용의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면서
근데 이동통신 3사가 모든 게 똑같은 게 다 마법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참여돼서 이동통신 3사를 스마트폰하고 LTE 요금제 전부를 다 이동통신 3사를 다 마법하고 폭리하고 시장지배 남용행위로 공정거래 신고를 했는데 지금 2년이 다 되고 답이 안 와요. 증거를 확보를 못했다는 건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금도 똑같으니까 요금제 출시 시기, 요금제 구조, 그 다음에 요금이 똑같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뭐 음성통화, 기본요금, 문자통화, 뭐 정액요금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갈수록 이 독과점이 심화되면 이게 말이 독과점이지 사실상 어인에서 보면 완전 독점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 딱 이 개사가 자기들끼리 조금만 눈빛 하나로 이렇게 통해버리면 정을 통하면 그게 담합이잖아요. 그럼 완전 독점이나 다름없게 되잖아요. 삼성이 실제로 지금 70% 이상을 시장을 독점하고 있죠. 제조사. 네. 핸드폰에서. 그러니까 삼성이 너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있다면서 그러면요. 뭔가 다른 이제 방법을 찾아야죠. 국민 TV로 힘을 모아서 협동조합 운동을 그러니까 활성화시키고.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요. 삼성이 너무 싫은 사람, 삼성에 문제 제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 엄청난 부를 이재용이한테 물려주면서 세금을 딱 16억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해서 1인 시하고 그래서 1,000억을 물렸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사람 지금 물려받은 세금으로 따지면 그 프로 하면 몇 조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 이건희 그 자식들은. 근데 16억을 내고 삼성을 먹으려고 그랬다니까 이재용이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한겨울에 1인 시하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1,000억 부과했어요. 국세청에서 1,000억 가까이.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뭐 조금 논점에서 벗어났으니까 다시 허인혜 선배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근데 우리 청취자도 그렇고 다들 궁금해. 아니 그 전설적인 민주투사 삼민투 허인혜가 이제는 이동통신 3사와 투쟁하는 3사투 허인혜로 바뀌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떤 인생 어떤 변화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아니 뭐 저는 DJ 할아버지한테 넙죽 절하던 모습을 기억하는 분이 많. 지금 이 스튜디오에 김영민 PD님도 안 계신데 PD님 그거 생각나죠? DJ 할아버지한테 넙죽 절할 때 그때 우리 비판 좀 해줘 후배들이 어땠어요? 귀여웠어요? 아니면 어땠어요? 저는 뭐 비판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냥 봤습니다. 그냥. 재밌다. 예. 김영민 PD님은 재밌게 봤답니다. 예. 어쨌거나 과거에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민주인사들이 힘을 합해서 국민의 정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선거에 낙선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죄송함 뭐 여러 가지의 이유로 또 이렇게 어른에게 예의를 표현했는데 하여튼 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이제는 한국의 정당 정치가 풀뿌리 조직이 없이는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저의 이제 동료들, 이제 소위 386의 많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많은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제가 이제 미국, 유럽 등을 다니면서 본 것은 그 나라들이 나름대로 민주주의 제도가 안정되고 큰 흔들림 없이 또는 후퇴 없이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힘은 풀뿌리 조직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유럽 쪽은 주로 계급 계층 조직, 노동 조직, 농민 조직들에 의한 민주정치가 유지가 되고 미국은 조금 다른 형태지만 이익단체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이익단체도 가로 열고 계급계층 조직, 노동, 농민 등의 민중들의 삶의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이익단체들의 조직에 의해서 전 국가의 국민들이 잘 조직화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정치가 퇴행하지 않는 민주주의를 저버린다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는 일을 못하게 막는 거죠. 다음번에 반드시 낙선이 되거나 그런 것을 배반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직적 기초가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집안의 생계도 꾸려야 되고 또 이런 서민들 풀뿌리 조직들의 활동을 위해서 좀 이 협동조합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녹색 생명 평화 등을 주제로 하는 협동조합 운동을 지금 생계와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렁이도 키우고 지렁이도 키우고 뭐 그런 도시농업 생태 어항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협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국민 TV도 이렇게 협동조합으로 힘을 모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동업자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여인의 선배님께서,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가 두터워져야지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는 거다. 네.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두터워졌으면 이런 을들의 고통도 맞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네. 을들이 이렇게 단결하고 연대해서 왜 재벌 대기업 위주로만 모든 정책을 펼치냐고 데모도 하고 진직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었는데 국회의원들도 사실 이런 을들의 목소리보다는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눈치만 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들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탄탄대로의 사업을 열어주고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어인의 선배님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DJ 할아버님께 다시 절하고 싶어도 이 세상에 안 계시니 좀. 그러게요. 그런 건 생각하면 좀 슬프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 자, 아니, 우리. 뭐 전할 분한테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우리 김영민 PD님 좋습니다. 전할 분한테 한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떨어지셔서. 네. 12표로 떨어졌죠, 그것도. 재검표에서 3표인가? 재검표에서 3표 차로 낙선했죠. 와, 그게 우리나라 역사의 최소차인가요? 예, 최소차입니다. 그 사람이 홍준표였죠? 그때는 홍준표 씨는 두 번째고 처음에는 김영구 씨랑. 김영구 민정당 사무총장 출신 50의 화신. 네. 제가 선배님 떨어져서 얼마나 선배님 원망인지 몰라요. 김영구만큼 떨어뜨려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절하세요. 네. 예.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절하시라고요. 네. 우리 시민들에게. 네.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자,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또 민주주의와 을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 다시, 정정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아이폰 4S 원가는 대략 200불, 갤럭시 4S는 대략 236불, 하나로는 20만원 중후반대 금액이라고 아마 전문가신데, 원가니까 이게 이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마진 좀 붙이면 한 30만원에 팔아도 되는데, 아무리 유통마진 30, 40만원 너무 폭리라는 건 누구의 주장을 들어봐도 다 폭리라는 건 비슷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원가 개념이 200불, 230불은 사실은 공장에서 네. 마진을 붙인 가격이에요. 아, 이 부분은 공장에서 실제 예. 제조 원가는 그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공장에서 제조하고 그 안에 회사를 운영해야 되니까 예. 각종 경상비나 운영이나 뭐 여러 비용들이 들어간 개념이어서 실제로 200불, 230불은 그 자체가 경영 이익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동통신 요금 제가 그 원가 정보 공개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사면대 1심에 승소해서 항소심 중인데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원가하고 원가 보상률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헷갈리는데 네. 방금 이제 이것은 원가 보상률 상의 원가 보상률 100%면 원가에 100% 팔았다라고 하는데 방금 허인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이윤이 붙어있는 개념이 원가보상률이더라고요. 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그러니까 원가보상률이 100%면 적정 이윤을 이미 취하고 있는 거고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이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꼭 알아두셨는데 최근 매 해마다 125%에서 13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25에서 30%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되고 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봤는데 아이폰 짝퉁인데 거기서 소비자가 8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기능도 비슷하다면서요. 기능도 비슷하고 이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데 그러면 거기도 이제 8만 원에 소비자한테 팔면 공장에서 제조돼서 나오는 가격은 2, 3만 원대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휴대폰, 스마트폰에 부품들의 제조 원가는 아까도 얘기했던 10만 원 안팎이다. 그 라고 정도로? 보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공장에서 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윤과 운영비 뭐 기타들 포함해야 이제 200불이나 230불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무지무지하게 붙여서 이제 90만 원, 100만 원에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금 주는 척해서 끌어들이고 그래서 장기약정하고 고액 정액요금제. 그래서 저희 참여연대가 또 그 단말기 보조금 폭리 사건에 대해서 또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조 3사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요. 소비자들 모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했었거든요. 근데 의인혜 선배님 너무 잘하시는데 VK 때 이사로 참여하셨었나요? 아니 VK 때 이사로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워낙 절친한 후배님이고 고생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제 기술 개발하고 수출하고 애를 썼는데 그때 이제 그 원가 같은 것도 이제 좀 줄이셨군요. 대략.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하고 아이폰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애플하고 결국은 전 세계 민중들이 다 빨리고 있는 제조사에 거죠. 대해서는 수탈 나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 통신요금까지 폭리당하니까 우리는 맞습니다. 2중 3중으로 폭리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일단 판매인들 이동통신 판매인협회를 꾸렸고 더 이상 힘들지 않겠다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그다음 통신 소비자들도 통신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긴 했어요. 지금 인천하고 서울에 있습니다. 이용구 상임이사님 뭐 부지런히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통신 이슈로 좀 와서 자 회장님 너무 침묵을 지키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박기정 대표님. 아닙니다. 허인혜 선배님이랑 잠시 만담 좀 했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청취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김영민 PD님도 좋아하시고 허인혜 선배님을. 자, 그러면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지금 전국에 한 5만여 명 가까운 판매인과 대리점 모여들고 있는데 지금 벌써 회원이 꽤 많이 모이셨죠? 예, 지금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규모가 또 커진 거에 또 알게 되면은 사업자나 제조사로부터 또 이제 또 약간의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방해나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회원의 수는 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동통신 유통이 생긴 이후에 최초로 국정감사 방통위 국정감사 때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을 때 전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한 500~600명 되신 매장문을 닫고 오셨거든요. 닫고 이게 처음 모였는데 아무 좀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근로 연령이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초이십니다. 우리 판매점 대리점에 젊은 분들이 많죠. 취직이 안 돼서 지금 뭐 실업 문제도 심각한데 취직이 안 돼서 지인들 매장에서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시작을 해서 한 4~5년 경험을 쌓고 그를 바탕으로 집안의 도움을 받아서 1인 매장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2개, 3개 이렇게 자수성가형으로 가고 있는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고요. 이분들은 사실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현재. 왜냐하면 장사하기 바쁘고 정책이 한 달에 100여 회 이렇게 나오면요. 노동 시간으로 보면 아침 오전 9시부터 저녁 오후 11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휴일에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이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니즈, 이런 요구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닥친 문제들이 어느 정도 목까지 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모이게 됐고 그 모임이 최초로 지난 여의도의 오프라인에서 모이게 됐고요. 또 지금도 회원들이 늘고 있고 이 부분 그날 집회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대형 양판점의 문제, 그다음에 골목상권 문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추이에 따라서 다음 모임 집회는 아마 상당히 규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집회는 언제쯤 예정하세요? 그거는 정부에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간 처음 모였는데 500~600여 명이 모이셨다는 것만으로도 현장의 분위기가 확 느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이제 생존골 위기 상황이 왔는데 오히려 겨우 하나 팔았더니 사기꾼이라고 심지어 호갱으로 만들었다는 항의까지 받고 계시니 굉장히 억울하고 열받는. 그리고 이제 이 청취자들 댓글에 보면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불만도 많이 올라가 계세요. 그러니까 재벌 이동통신 3사하고 제조 3사가 하라는 대로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들은 재벌 통신 3사나 제조 3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점은 대리점에서 그런지 알고 그 불만이 많이 와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왕싸가지님이라고 아주 좋으신 분인데 같은 010을 쓰는 사람끼리 010을 빼고 전화번호 8자리만 사용하면 전화요금이 부과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대요. 근데 대리점에서 자기들 수익이 안 나온다고 말 안 해준다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어요. 어떤가요? 이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우리 이사님, 이종철 이사님.
뭐 말 그대로 설입니다. 일단 뭐 기사에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기사까지 나왔어요? 네, 서울 공이 국번인데 서울에서 걸 때 공이 빼고 걸지 않습니까? 예. 그런다고 과금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냥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을 빼고 전화하면 지금 통화는 되나요? 네, 통화는 뭐 기존에 011에서 011 걸 때도 빼고 거셨어도 다 그때부터 가능했습니다. 아, 그건 011 내장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로? 네, 그래서 식별번호가? 전체가 이제 전 국민이 010이 되면 이제 010은 빼고 통화를 하셔도 가능한 거죠. 아, 네. 같은 그래서 번호끼리는 돼요. 앞번호가. 010이라는 지역번호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그럼 010으로 다 이렇게 강제 전환을 요구하는 건가요? 010을 빼고 통화하게 하려고 8자리로? 번호 이동 시행 시책이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번호 예. 이동 시행 시책이 정부 그 당시 이제 정통부에서 예. 세칙이 발의가 됐는데요. 그때 번호 이동통신 번호 식별 번호에 관한 것이 그 기술 발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2G에서 3G로 넘어갈 때고요. 2G에서 3G에서 지금 3G에서 4세대까지 넘어갔고 이제 조금 2017년 경에는 5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5세대로 넘어가기 전에 번호 자원의 효율성을 다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예. 그 식별 번호가 5세대 때는 없어집니다. 유무선 식별 번호가 다 없어져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집 전화와 휴대전화의 단일화가 아마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5세대 통신에서는. 예.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그 IPTV 있죠? IPTV 그 프로토콜도 같이 개인 이 8자리 번호로 다 예.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올 IP 개념인데요. 지금 뭐 광고하는 뭐 올 IP 하는 거는 현재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진입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식별 번호는 010으로 전면 다 변경이 되면은 앞에 이제 010이 다 사라지고 KT 광고 온라인 네, 올 IP가 그런 뜻이 있었나요? 네, 네. 앞으로 다 통한다. 예. 아, 그랬군요. KT를 제가 아주 집중 감시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저희처럼 지금 010으로 강제 전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01X. 제가 01부인데. 맨날 전화 사람들한테 귀찮아 죽겠어요. 이 번호 안진 걸 씻고 맞아요? 019니까 아직도 019 쓰고 있냐고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정책에 약간 지장을 주는 건가요? 01X족들이? 그 부분은 지장이라기보다는 충분한 홍보가 안 됐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어느 나라든 번호 자원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가 있습니다. 그 예. 부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통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방통위로 통합되면서 이 번호 자원에 대한 정보통신 쪽의 분야가 진화가 사실 정리가 안 됐어요. 방통위로 넘어가면서. 예. 그러다가 다시 이제 미래부로 좀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되면서 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건데 번호 자원에 대한 그 충분한 국민적 홍보가 아직 제가 보기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10이나 이런 걸 떼고 쓰면 편리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8자로 8번호만 누르면 외우기도 쉽고. 고유 I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자리면은 개수로 치면 약 9,999만 뭐 이렇게 1억 개에서 마이너스 1개지 않습니까? 예. 그 자원으로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자리면 9,999만 9,999개 나오나요? 예. 그 조합이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대표님? 계산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전혀 산수가 약해서. 대단하시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수포자였거든요. 수학 포기자. 자, 그럼 010 안 눌러도 아무튼 요금은 부과된다. 되긴 되지만. 가금 됩니다. 예. 능구렁이님께서 시험해봤어요. 010 안 눌러도 통화되는데요? 근데 요금 부과는 확인해봐야 될 때는데 아마 그런 것까지 속이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제 그 010 통합 중에 또 한 부분이 이제 011에 대한 로열티로 인한 그 경쟁사들에 대한 뭐 불공정 이런 011이 얘기들이 너무 압도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01X를 지금 20년 가까이
50% 이상을 점유하고 그렇지. 있죠. 한 번도 떨어지는 않고 있죠. 예. 01X를 이제 010으로 예, 통합한다.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유통망에서는 뭐 국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유통망은 사실 한 5년 이상 됐거든요. 예. 통합에 관련돼서. 그게 또 연장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더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이제 통신 환경을 하려면 이제 010으로 이제 전환하시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뭐 좀 생길 줄 알고 뭐 2G에서 3G 넘어갈 때 좀 뭐 번호가 바뀌면 뭐 어떤 보상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그거는 KT가 이제 2G에서 3G 넘어갈 때 그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에 연장선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때 저희는 그 판결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아무튼 그런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강제 종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오늘은. 네, 그런 보상보다는 이제 요금 할인. 예. 요금 할인이 이제 전 국민으로 퍼져서 가계 통신비 절약되는데. 예. 일조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낫지 않을까. 통신 판매협회는 이제 그런 공익적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존권도 그렇죠. 지키지만 어쨌든 통신 시장의 이 엄청난 혼란과 교란과 소비자들 골탕 먹이기, 그다음에 통신비 부담이 어느 무시두가 내에서 평균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이 2% 30%대인데 우리는 7%대까지 치솟아 있으니까 작년 통계청 조사에 통신비가 7몇 %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리 10%가 네, 넘더라고요. 10% 이게 뭐 포함을 뭐까지 시키냐는데 교육비, 의료비 다음으로 높은 거로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그런 시민들의 그런 마음과 함께 해준다면 또 시민들이 판매점 대리점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불신도 일부 있긴 하시던데 서로 이렇게 저희도 판매인이지만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요금을 내고 그렇죠. 쓰고 있기 예. 때문에. 네. 너무 잘 아시죠. 이제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 통신비 회장님. 부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예, 회장님 말씀하세요.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교육비 부담이 선진 G7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요. 초등학교 교육비가 높은지, 중학교 교육비가 타 선진국에 대해서 높은지, 고등학교 교육비가 높은지, 대학교 교육비가 높은지,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통신비 부담도 어떤 분야의 서비스, 예를 들어서 KT는 지금 2G를 하지 않고 있지만 SK나 LG는 2G, 3G, 4G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세대별 통신비 부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성 대비 뭐 음성하고 데이터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데이터도 엔터테인먼트 즉 그 정보의 교환의 가치가 아닌 예를 들어서 SMS 뭐 MMS 사진을 보내고 그걸 보고 다시 주고받고 하는 건 정보의 교환이지만 엔터테인먼트 분야 같은 경우는 정보를 사용하는 거 사용 가치가 있거든요. 예. 용도에 따라서도 조금 세분화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져 보면 어디 쪽에 어느 분야의 통신비 부담이 집중돼 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뭉뚱그려서 교육비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높다. 이거는 사실 추정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딜 부분을 낮춰야 되는지 그 부분이 예를 통신비 부담이 지금 높은 분야가 이제 데이터 쪽인데요. 보이스망은 투자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보이스 쪽의 부담보다는 데이터 쪽에서 망 트래픽이 갑자기 지금 높아져서 주파수도 배정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 요금을 높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것이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데이터 요금 같은 경우는 인가제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 그러니까. 허가제로. 예, 허가제로. 교육비라는 것도 고등교육비와 사교육비가 과도하게 비싸죠. 나머지는 크게 우리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통신비도 우리 잘 보자는 거잖아요. 뭐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질문들이 진짜 많이 올라오셨어요. 흐흐님께서는 하이마트 디지털 플러스 하는 것을 보조금 때문에 많이들 구입하는데 뭐 대리점 샀을 때보다 불편한 점이 있냐? 대리점 판매를 살 때 가격 비쌀 때 장점이 있느냐? 근데 좀 지나면 없어져 있어서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근데 하이마트는 거의 망할 확률이 없다. 이런 것도 이제 소비자에 영향을 끼치네요, 판단에.
이건 어때요, 이사님? 어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완전 밀려버리잖아요. 저쪽은 지금 불법적으로 막 과다 살포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는 기존 판매점, 대리점들이 사기를 친다고 이놈들이 거짓 홍보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을 해드리는 게 좋나요? 그 골목 상권들이 많이 이탈되고 붕괴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현재. 네. 그래서 그 골목 상권들의 좀 많이 방문을 해주시고 일단 골목 상권의 최대의 장점은 하이마트에 있는 비교육적이고 아직 전문적이지 않은 직원들이 오늘 현재 폰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골목 상권들은 10년, 20년 나름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깝게 찾아가실 수도 있고 더 합리적인 요금 설계라든가 단말기 스펙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일부 매장들은 이탈하겠지만 그래도 그 매장이 이탈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공급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셔도 고객센터를 통하시면 그 대리점하고 다이렉트로 연결하셔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안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일단 골목 상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고 일단은 우리 오늘 청취자들이 반가운 건 이 이동통신 판매 대리점의 세계 길 가면서 맨날 보면서 진짜 모르거든요. 판매점하고 대리점의 차이도 모르고 아까 전에 대리점에서는 할 수 없는 서비스를 또 하는 직영점이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조직이 생겨서 생존권 투쟁도 하지만 통신 공공성 문제나 통신요금 부담 문제도 시민 소비자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아주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평소 방송보다 댓글이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냥 궁금하신 것도 많고 되게 전문적인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 저도 힘들어가지고 삼성이 만들면 안 삽니다. 이런 포스터도 올려주신 분이 있으니까 삼성이 이제 노동자도 탄압하고 막 국민들 세금도 안 내고 막 그런 일이 많으니까 온갖 특혜만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스터를 올려주신 분도 있고요. 근데 010에서 01X를 010으로 통합하는 걸 반대하는 분도 많네요. 그러니까 그거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그걸 010으로 하려고 하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되겠죠. 사실 저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01X 번호가 예정이 있잖아요. 저도 10몇 년 됐거든요. 그렇죠. 뭐로 바뀐다는 게 허인혜 선배님도 01X잖아요. 네. 011 뭐로 시작하잖아요. 네. 왜 그러고 계세요? 이 통신세계 전문가께서. 아니 이제 제가 옛날에 제가 직접 휴대폰 대리점을 할 때 내가 하는 대리점에서 개통을 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번호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 지인도 많이 있고 또 제가 번호가 011-419-8834예요. 네. 일부러 이제 제가 419. 네, 419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대리점에서 번호 좋은 거 자기가 가져버렸구나. 내가 딴 거죠. 011 419 그다음에 8834인데 8834는 뭐예요? 근데 그냥 이제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적당한 없고 번호인데 419를 땄구만 419을. 내가 이제 고른 번호예요. 419라고 하는 상징적인 419 혁명의 후예다. 이제 그런 뜻을 담아서 이제 419 그걸 했는데 이제 그 번호를 저도 아깝죠. 아까운데 아깝고 늘 새기고 있는데 제 아는 선배 한 분한테는 419 011 419에 0518 번호를 쓰고 5419가 되죠. 5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분한테 전화 갑니다 지금. 그래요? 하여튼 그런 번호를 쓰고 있었던 분도 계신데, 이제 그건 419와 518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겠다라고 해서 이제 419, 518을 썼던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그 번호를 고를 때 자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는 그 번호 그대로 놔두고 이 010 번호랑 연동해서 쓸 수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기술적으로 전혀.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정부에서 강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할 지금 의지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쟁할 게 너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국정원도 때려잡아야 되고 지금 민주주의도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도 해야 되고 삼성도 감시해야 되는데 01X 010으로는
아무튼 심정적으로는 네. 01X족이신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또 오늘 뭐 이야기 좀 재밌고 이렇게 유익한 이야기를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단말기 폭리가 이제 아까 전에도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말씀했던 정정님께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데 굉장히 이분은 전문가이신 것. 운영비는 제가 적어드린 원가는 각 부품별 납품가. 네네. 그래서 제가 운영비는 제외된 금액인 거죠. 실제 공장 출고가는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공장 출고가는 그보다 더 붙였나 보네요. 그죠? 붙이나 보네. 네네. 더 붙여 있죠. 그래서 갤럭시 S4 LTE 버전 운영비는 8.5달러로 책정되고 제가 제시한 236달러는 BOM, Bill of Material 제조원가. 네. 아, 제조원가가 236달러고 운영비는 또 8.5달러로 말씀하신 운영비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시점이라든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제조사들이 제조원가를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예. 이제 추정을 하고 이제 시장에서 낮게로 샀을 때의 뭐 단가나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본인들이 직접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부품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팔리는 가격하고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하는 가격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건 뭐 거의 절반 이하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봐야 우리 됩니다. 정정님 대단한 전문가인데 네. 아무튼 갤럭시 S4가 여러분 제조 원가가 236달러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팔아봐야 30만 원이고 그래서 마진 붙이고 아무리 붙이고 해도 60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0만 원 안팎이란 말이죠. 네. 해외에서는 50만 원에 팔고 네. 우리 국민을 2번 죽이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을 해서 우리는 27만 원만 줬는데 저쪽에서는 양판점에서는 엄청나게 줘버리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한테 골탕 먹었다고 막 항의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양판점을 양판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다양한 그 전자제품들을 다양한 상품들을 다양하게 양판점이다. 판매하는 점포 양판점 네. 재밌네요. 네. 두 판점은 그게 아니니까. 그 말이란 게 벌써 재벌 대기업이 문어발로 다 골목에 진출하는 표현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그 원래 핸드폰은 우리가 팔고 거기는 백색 가전 같은 거 팔면 되잖아요. 냉장고. 대신 우리가 냉장고를 안 팔잖아요. 그렇죠. 서로 그렇게 공존했잖아요. 수십 년간 평화롭게. 근데 냉장고 팔다 갑자기 뛰어든 거잖아요, 지금. 냉장고 에어컨 팔다가 핸드폰까지 팔아버리겠다. 개통까지 해버리겠다. 뭐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는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방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뭐 협회도 없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수도권의 대부분의 상권들은 다 장악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현재. 네.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문적인 인력들이 지금 보충이 되고 있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한번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기업형들은 이제 매출을 띄우기 위해서는 냉장고 뭐 큰 덩어리인데 한 100몇십만 원 하고 예. 우리 단말기 박스 뭐 조만한데 뭐 한 100만 원 하고 이런 이제 매출 띄기에는 좋은 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20년 동안 그 대한민국의 그 뭐 스마트폰에서 이동통신을 나름대로 국민한테 보급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 예, 그건 아무튼 심각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늘 뭐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재벌 대기업 하는 데가 더 싼 건 사실이고 현상적으로 또 거기는 안 망하고 계속 있으니까 찾아갈 수도 있다고 보는 분들이 있으신 거니까 우리가 이건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구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는 굉장히 재벌 대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과 배경이 있다라는 건 또 우리 청취자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협회가 이제 집회를 통하고 또 예. 방통위에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차별적 이런 뭐 보조금이 이렇게 돼서 이제 하이마트보다 골목상권이 현저하게 비싸지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쪽도 보조금을 많이 못 써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쪽에 가도 좀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냐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똑같이 줘라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더 그렇죠. 비싸게 공급하기 위한 걸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예. 똑같이만 주면 하이마트가 17만 원에 팔면 우리도 17만 원에 그렇죠. 팔게 그건 해줘라. 너무 정당한 요구죠. 네. 또 우리 그러면 시민들이 재벌 대기업보다는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 또 이렇게 편하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동네 대리점을. 그 차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데, SK 쓰고 있는데 LG로 번호 이동이야 보조금 많다고 직원분들이 추천해요. 많이 추천해요. 오사마님께서. 네. 그래요? 이게 이제 번호 이동 할 가입자가 때, 꼴찌인 LG가 더
그 수수료나 보조금 많이 주나 보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시점마다 그때마다 네. 정책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휴대폰이 네. 지금 5,200만 가입자 넘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하나당 뭐 하나씩인데 애들 빼고 하면 1인당 1.5개 가까이 갖고 있는 거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들 엄청 많고 이 세계의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날 시간인데 제가 한번 종합해 봐가지고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궁금해하는 것들로 언제 한번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은 단말기, 그다음에 통화요금, 그다음에 서비스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엄청 많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통신비는 엄청 과다하다 다 느끼고 있고, 근데 어디서도 진실 말하지 않고 이동통신 3사가 광고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도 이동통신 3사를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안 나옵니다. 당연히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선생님들 목소리도 뭐 거의 안 나오잖아요. 국민TV나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저도 한번 공부를 더 해서 제가 지금 통신 3사하고 뭐 소송도 엄청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직팀장님, 임세호 팀장님 거의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동통신 판매인협회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이렇게 국민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뭐 또 뭐 조금 더 알려줄 진실 같은 것도 있으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제가 괜히 정책 이런 부분에 끼어들었다가 제가 이런 자리에 처음이라서 네. 말씀 잘못 드렸다가 또 실수할까봐 좀 침묵을 지켰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만 드리자면, 네. 일단은 뭐 우리 꼭 통신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상권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형 기업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그런 대형이 다른 뭐 시장도 뭐 들어갔고 뭐 예전에는 뭐 치킨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 시장인 이런 통신 시장까지 뛰어든 거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서 공정한 거래를 하자, 이게 이제 사실상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 소상인들은 이제까지 만들어온 우리 시장을,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온 시장을 대형 기업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현재 지금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뭐 굳이 뭐 통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이런 이제 유통 형태 자체에 이런 대형 기업이 끼어들므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를 이제 막아야 되는 게 큰 시급한 문제다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재벌 대기업이 또 힘센 자가 모든 영역에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건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그건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제 너무 요금도 비싸고 단말기도 비싼데 어디서 저렴하게 준다니까 마음이, 발걸음이 그리 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우리가 또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는 그런 좋은 자리였다는 걸 생각해요. 허니 선생님 어때요? 어떠세요? 그 하이마트나 이런 데 가는 소비자들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요. 이러면 저만 해도 그리 갈 것 같아요. 없죠. 없는데 다만 우리는 대신에 그분들과 마음을 열고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현재. 그 소비자들의 그 소비심이 싼 데 가는 게 좋은 거, 이걸 막을 수는 없는데, 거기만 싸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렇죠. 그게 거죠. 정확하죠. 왜 거기만 싸게 하냐? 사실은 중소상공인들을 더 싸게 해갖고 그분들을 진흥시키는 게 원래 국가 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막간에 뭐 제가 다른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제 한국 경제도 성장 중심이 이제 끝나가고 시장이 포화가 돼 있습니다. 이제 포화가 되면 대개 나타나는 것은 독점의 강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쳤죠. 근데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얼마 전에 본 게, 그 신자유주의로 시장의 약육강식을 주도해왔던 독일의 자유민주당이 단 한 석의 의석도 못 얻고 선진 사회에서 퇴출당해서 이것은 중요한 깃발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깃발이 드디어 이제 몰락을 고하는 상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성장시대를 넘어서는 형태는 대한자본주의, 협동자본주의, 공유자본주의, 나눔자본주의, 지속가능자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결국 그 주체는 소상인들의 단결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속에서 소상인들이 단결해서
대자본들의 공세에 대해서 맞서게 되면 거기도 결국 무너지고 소상인들이 투표권이 있고 법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대자본들이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미 시대는 변화를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TV의 이 애청자들이나 또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소상인들이 보다 좋은 사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독일에서부터 깃발이 올려졌다. 확인되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장을 좋은 마음으로 착한 소비로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선배님 아무튼간 너무 좋은 말씀 하시니까 뭔가 다른 경제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양육강식과 수탈의 경제로는 안 되고 특히 어쨌든 뭐 저는 어려운 이야기를 모르지만 재벌 대기업이 막 골목까지 들어와가지고 평소 중소상공인들 하던 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예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그걸 좀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허인혜 선배님 나중에 저희 으라차차 특집으로 그 허인혜와 함께 세계 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법, 세계 경제, 한국 경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 구조와 체질이 뭐 협동조합, 사회적 결과 다 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오늘 부족했는데요. 예, 자 회장님, 뭐 서서히 끝나갈 때가 됐는데 오늘은 아마 이제 우리 청취자들 또 소비자들 사실 우리 청취자들 다 소비자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좀 시도해봤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더 청취자들하고 하고 싶은 말씀을 조금 한번 더 해주실래요, 회장님께서도? 저희 협회는 단순하게 저희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차원의 목적을 두고 만든 건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처한 환경이 억울해서 진실을 좀 알리고자 하는 창구가 필요해서 자연적인 발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는 소비자들하고 골목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고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이 어제와 오늘의 가격차가 6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걸 어떤 설명을 드려도 소비자들은 믿을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를 좀 합리적인 시장 구조로 좀 공급자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20년 동안 지역의 골목골목의 소비자들과 닦아놓은 이 시장을 어느 날 갑자기 대형 양판점이 그것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여태까지 골목에서 속으셨죠? 소비자님 저희한테 오시면 신뢰를 가지고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 이제 가지 마세요. 기가 막혀. 저희 문자 드릴 테니 기다리고 계세요. 이러니 단 이틀 대대적인 행사를 하고 그 여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18만 종사자들은 진실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조차 만들지 못하고 사라져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자생적인 탄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는 좀 더 소비자들에게 진실로 다가설 거고 저희 또한 내부적으로 좀 더 자정을 하자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회장님도 말씀 잘해주세요. 소비자들은 이제 댓글 제가 쭉 읽어보니까 들으면서 불만도 많고 불신도 많으세요. 근데 그게 제조 3사와 통신 3사로 완전 독과점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그 시장과 그 일방적 정책의 여파가 있었다는 걸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을들이 단결했을 때 생기는 효과가 뭐냐면 진실을 알려주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들의 생존권도 챙기지만은 결국은 그걸 전체 시민들의 공익으로도 그러니까 통신요금 인하 캠페인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잘하시니까 더 그 지점을 짚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참여연대라든지 일부 소비자한테만 애를 썼는데 저 이동통신 판매협회가 그런 일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아레리 선생님께서는 특히 KT 문제 피해자시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석채가 아레리 선생님 대리점 지나가는데 뭐 불 켜고 있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밤에 문 닫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밤 11시 12시간 불 켜고 계셨던 그 이야기도 잠깐 해주세요. 그다음에 KT 피해도 잠깐 소개도 해주시고. 이제 매장이
보통은 이제 지금 현재 근무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잖아요. 예. 근데 현재 매장들은 주 5일제 근무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통신 시장이 꼭 보면 정책이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 날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날 판매를 하지 않으면 뭐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꼭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줘야 되는 이제 현 상황이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책을 너무 무분별하게 시간 뭐 요일 날짜별로 그 정책이라는 것이 뭐 한 달에 120번씩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의미를 사실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괄적인 정책을 좀 내보내줬으면 좋겠고요. 값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이 을이 아주 꼼짝도 못하는 시장이 여기 통신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을의 입장에서 값이 좀 배려를 좀 해주시고 예. 같이 생존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동통신 판매인들이 완전 을이죠.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은 또 판매인들이 가끔 갑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거쳐서 서로가 을 대 을로서 소통하고 함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동통신 판매인협회가 좋은 활동을 많이 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더 응원하고 연대해주고 그 카페도 자주 찾아가지 않을까.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치면 나오나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검색이 되는 거죠.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예, 좋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다 특정 재벌 기분에 일부 아주 나쁜 권력자들 빼고는 다 원래 착한 사람들이었고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남을 짓밟지 않고 속이지 않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놨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원망하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원망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근본적으로 을들이 사는 법, 또 을들이 연대하는 법, 또 새로운 경제, 오늘 허인혜 선배님까지 전설적인 민주투사 허인혜 선배님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김현 PD님 어떠셨어요 오늘? 네, 좋았습니다. 예, 우리 대지 PD님도 너무 좋았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은수미호님,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가장 열심히 뛴다는 은수미호님하고 2시간 동안 특집 방송할 예정이고요. 오늘 그래도 고생해주신 이동통신 판매인협회 분들에게도 많은 응원 보내주십시오. 저희들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또 박수 한번 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저 한번